한민수? 당신이 지아 엄마였어? 정우석, 난 이 결혼 절대 반대야. 정우석과 한민서. 한때는 사랑하는 연인이었던 두 사람. 죽은 줄 알았던 남자가 딸의 상견례 자리에 앉아 있었다. 25년 전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자가 딸의 상견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세상 참 좁네요. 이렇게 또 만나게 될 줄이야. 한민서는 숨을 삼켰다. 그의 말투, 그 웃음, 25년 전 자신을 버리던 그날과 똑같았다. 정우석? 한때 그녀가 전부를 걸었던 남자이자 신분 차이라는 말로 그녀를 내던진 사람. 그는 여전히 그때처럼 잘생겼다. 고급 시계, 맞춤 정장, 조용히 미소 지을 때마다 드러나는 자신감의 결. 그의 손끝엔 세월보다 여유가 묻어 있었다. 반면 한민서는 10수년간 학교와 집을 오가며 살아온 평범한 교사. 억지로 꾸민 옷차림이 오늘따라 초라하게 느껴졌다. 지아가 환하게 웃었다. 아빠들 뿐이 이렇게 멋지세요. 인상이 너무 좋으시죠, 엄마? 그녀는 입가를 간신히 올렸다. 그렇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라 놀랐어. 정우석이 그 말을 받았다.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세대 사람들은 다들 어딘가 닮지 않았나요? 그의 말에 와인잔이 가볍게 부딪혔다. 그 소리가 마치 조롱처럼 울렸다. 상견례 내내 민서는 그의 눈을 피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틈만 나면 그녀를 보았다. 마치 오래전 지워버린 과거를 다시 확인하듯이. 따님이 참 똑똑하고 따뜻하네요. 그가 말했다. 지아가 우리 아들한테는 과분한 사람입니다. 그 말에 모두 웃었다. 민서만 빼고.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때도 그랬지. 당신네 세상에 나는 늘 과분한 여자였어.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밤. 거울 앞에 한민서는 한참을 서 있었다. 평생 가르치며 품위를 지켜온 얼굴. 그런데 오늘은 그 위에 오랜 상처의 주름이 다시 살아났다. 손끝이 떨렸다. 그 떨림은 분노였다. 오래 묻어둔 감정이 천천히 깨어났다. 그녀는 낮게 그러나 단단하게 중얼거렸다. 그때 나를 버리고 부잣집 며느리 택했지. 좋아. 이번엔 내가 내 세상을 뒤집어 줄게. 그날 한민서는 처음으로 딸의 행복을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그 행복이 자신이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민서는 새벽마다 깨어났다. 눈을 감으면 상견례장의 웃음소리가 되살아났다. 정우석의 부드러운 미소, 그 뒤에 숨은 냉기. 그것이 밤마다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탁자 위엔 커피잔이 식어 있었다. 그녀는 흰 김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생각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위에 있고 난 여전히 밑에 있네. 엄마, 왜 그렇게 말이 없어요? 아침 식탁에서 지아가 물었다. 한민서는 눈을 들었다. 딸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얼굴. 그것은 세상 어떤 화장보다도 아름다웠다. 지아야. 응? 그 사람 그러니까 너희 시아버지 될 분. 정 회장님 말이야.
응, 왜? 혹시 그분 젊을 때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니? 지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다. 글쎄, 그런 거 물어본 적 없어요. 근데 아버님 진짜 멋지셔요. 엄청 젠틀하시고, 아빠처럼 고지식하지도 않으시고, 아빠처럼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남편은 평생 그녀에게 무심했지만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그는 비겁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우석은 달랐다. 그는 거짓으로 그녀의 청춘을 태워버린 남자였다. 그날 저녁 민서는 옛 상자를 꺼냈다. 오래된 편지 다발, 사진 몇 장, 그리고 한 장의 호텔 영수증. 호텔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날이었다. 그가 결혼식 전날 밤 마지막으로 자신을 불렀던 날. 미안해. 널 사랑하지만 난 가문을 버릴 순 없어. 그 말은 그녀의 청춘을 심장째로 도려낸 칼날이었다. 사진 속의 정우석은 여전히 완벽했다. 그리고 그 옆에 웃고 있는 여자는 이제 그의 아내가 되어 부와 명예를 가진 채 살고 있다. 한민서는 한 장의 편지를 꺼내 찢었다. 종이 조각이 손끝에서 부서질 때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그때처럼 무릎 꿇게 만들 거야. 다음 날 그녀는 정우석의 회사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검은 세단이 들어서자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창문이 내려갔고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민서? 그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지.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예전 일이라도 정리할 건 해야지. 정우석은 주변을 살폈다. 민서야, 지금은 곤란해. 여기서 이러면 당신은 늘 곤란했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결혼은 곤란했고 책임지는 건 더 곤란했으니까. 그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다 지난 일이야. 지금은 서로의 아이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지. 민서는 피식 웃었다. 당신 입에서 행복이란 말이 나오네. 그럼 묻자. 그 행복, 누구 위에 세운 건데? 정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이 결혼, 난 절대 허락 못해. 그는 냉정하게 웃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글쎄, 옛날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근데 이번엔 내 딸이 걸려 있거든. 그 순간 정우석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날 밤 민서는 일기장을 꺼내 짧게 적었다. 지아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석의 세상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리고 그녀의 복수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한민서는 변했다. 며칠 전만 해도 혼란과 분노에 흔들리던 눈빛은 사라지고 이제는 완벽하게 계산된 차가움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했다. 감정은 잠시, 계획은 길게. 정우석의 회사를 조사하기 시작한 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쌓아 올린 그 호화로운 삶, 그 모든 게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민서는 알고 있었다. 그 희생의 첫 번째가 자신이었으니까. 그녀는 오래된 친구이자 지역 신문 기자인 윤미정을 찾아갔다. 미정아, 부탁이 하나 있어. 민서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우석? 그 사람 말이야. 미정의 표정이 굳었다. 그 이름 진짜 오랜만에 듣네. 아직 그 인간이 널 괴롭혀? 아니,
이번엔 내가 그 사람 좀 괴롭히려 해. 그날 밤 미정은 민서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그 사람 10년 전 부동산 개발 비리로 이름 올랐었어. 근데 묘하게도 수사 기록이 통째로 사라졌지. 검찰 쪽 누가 막았는지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그래, 그런 거야.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깨끗한 사람은 흔적을 숨기지 않아. 숨긴다는 건 더러운 거야. 며칠 뒤 민서는 딸 지아의 결혼 준비 모임에 참석했다. 정우석의 아내 윤혜원이 함께 자리했다. 여전히 고급스러웠고 시간이 지나도 기품을 잃지 않은 여자였다. 민서 씨 반가워요. 상견례 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저도요. 오랜만이에요. 둘의 대화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싸움이었다. 혜원은 우석의 아내이자 민서의 청춘을 빼앗은 여자였다. 그녀는 알았다. 혜원의 손가락 위에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하나가 자신의 젊음을 대가로 얻은 것이라는 걸. 요즘 우석 씨도 많이 바쁘시죠? 민서의 말에 혜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뭐 늘 그렇죠. 그 사람은 집보다 밖이 편한 사람이니까. 그 짧은 한마디에 민서는 혜원의 미묘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불안, 불신, 그리고 미련. 그건 곧 틈이었다. 좋아. 그 틈으로 들어가면 돼. 며칠 뒤 민서는 정우석이 단골로 가는 호텔 라운지를 찾았다. 그가 혼자 앉아 있는 걸 보고 조용히 다가갔다. 우석 씨. 그는 놀란 듯 얼굴을 들었다. 또 왔어? 그냥 추억이 생각나서. 그런 건 묻어둬야지.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 그녀는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당신 여전히 블랙만 마시네. 쓴 걸 좋아했잖아. 시간이 지나면 사람 입맛도 변해. 아니, 변한 건 입맛이 아니라 양심이겠지. 정우석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하자, 민서야. 우리 이제 애들 앞에서까지 그러진 말자. 그래, 그러면 애들 앞에선 당신 비리 파일이나 꺼내면 되겠네? 그가 멈췄다. 뭐라고? USB에 다 있어. 당신 10년 전 그 사건. 그거 터지면 아들 결혼은커녕 회사도 끝이야.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걸 어디서? 내가 누구랑 살았다고 생각해? 기자랑 친구였어. 그리고 당신은 내 첫사랑이었지. 당신의 거짓말 습관 정도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정우석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민서는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날 밤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서야, 큰일 났어. 왜? 그 USB 누가 훔쳐갔어. 내 집이 털렸어. 뭐라고? 그리고 이상한 게 CCTV엔 낯익은 얼굴이 찍혔어. 누군데? 너희 딸 같아. 민서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지아가 왜? 그녀는 곧장 딸의 방 문을 열었다. 책상 위엔 USB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메모. 엄마, 왜 나에게 이 사람을 나쁘다고만 해? 그는 우리에게 아무 짓도 안 했어. 오히려 당신이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민서는 무너졌다. 그러나 동시에 깨달았다. 지아가 우석의 아들만 사랑한 게 아니었다. 그 집안 전체를 동경하고 있었다. 그 아이에게 내가 어떤 여자였는지 보여줘야겠네.
그날 저녁 민서는 정우석의 과거를 폭로하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비자금 계좌, 불법 개발 뒷거래, 그리고 언론에 흘리면 한순간에 무너질 증거들. 이걸로 끝내면 돼. 민서는 중얼거렸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지아였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침묵한 채 식탁에 앉았다. 엄마, 왜 그래? 나 우석 회장님 댁에 다녀왔어. 민서의 손이 멈췄다. 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분이 그러셨어. 지아야, 넌 민서보다 나를 더 믿어도 돼. 그 말이 민서의 가슴을 찔렀다. 그 인간이 이제 딸에게 손을 뻗고 있었다. 그 사람한테 다시는 가지 마. 왜요? 엄마는 그분 싫어하지만 난 잘 모르겠어요. 아빠보다 따뜻했어요. 그 말에 민서는 숨이 멎을 뻔했다. 지아야, 제발. 그러나 그녀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민서는 몰래 정우석의 집 앞에 섰다. 어둠 속에서도 저택은 여전히 호화로웠다. 그는 여전히 가진 자였다. 세상은 그를 존경했고 뉴스에선 인품 좋은 기업인이라 불렀다. 민서는 전화를 꺼내 들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USB 파일을 기자에게 전송하려 했다. 그 순간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걸 보내면 후회하게 될 거야. 정우석이었다. 그는 그림자처럼 나타나 있었다. 눈빛이 이상하게 차분했다. 민서야, 넌 예전에도 그랬지. 감정으로 움직여서 결국 다 잃었잖아. 민서는 이를 악물었다. 이번엔 달라. 이번엔 내가 이겨. 우석은 비웃었다. 이기긴 뭘 이겨. 넌 아직도 과거에 갇혀 있잖아. 수진이한테 버림받고 나한테 온 그때처럼. 민서의 눈이 흔들렸다. 그 이름, 수진. 그가 한때 사랑했지만 민서보다 먼저 떠났던 여자. 그 이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입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역겨웠다. 그만해, 웃어. 아니, 난 이제 시작하려 해.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민서야, 넌 여전히 나를 사랑하잖아. 그 말에 민서는 웃었다. 짧고 날카롭게. 사랑? 그건 당신 같은 사람한테 사치야. 그녀는 손에 쥔 USB를 바닥에 던졌다. 이게 내 인생을 끝낼 거야. 우석은 미동도 없었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그 USB 이미 복사했어. 뭐? 지아가 가져왔잖아. 난 이미 다 봤지. 민서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넌 내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는 거야. 이번에도 날 망치려다 결국 내 딸만 다치게 만들겠지. 그날 밤 민서는 방으로 돌아와 지아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젠 방법이 없어. 저 사람을 죽이는 수밖에. 밤은 깊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췄다. 민서는 오래된 서랍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유리병. 예전 남편의 병 간호를 위해 남겨둔 강한 수면제였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는 끝내야 해. 누군가는 멈춰야 하니까. 지아의 결혼식은 2주 뒤였다. 정우석은 그날을 기다리는 듯 매일같이 전화와 선물을 보내왔다. 그는 마치 자신이 신부의 아버지라도 되는 양 행동했다.
민서는 견딜 수 없었다. 그가 자신뿐 아니라 이제 딸의 인생까지 삼키려 한다는 게. 그래서 결심했다. 그를 없애겠다. 그날 밤 민서는 정우석의 저택으로 향했다. 집은 평소처럼 불빛이 켜져 있었고 경비원은 없었다. 문 앞까지 다가간 그녀는 손에 든 약병을 꼭 쥐었다. 한 방이면 돼.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가 늘 마시던 와인에 이 약을 넣을 것이다. 그가 잠든 뒤 모든 흔적을 없애면 된다. 사고사처럼 꾸미면 아무도 모른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집안은 조용했다. 와인의 향과 함께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역시 여전하네. 취향만큼은. 그녀는 식탁 위에 와인잔을 집어들었다. 그 안엔 붉은 액체가 반쯤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그거 내가 마실 건데. 민서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정우석이었다. 그는 검은 셔츠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얼굴엔 미소가 떠 있었지만 눈빛은 싸늘했다. 이 시간에 여길 찾아온 이유가 뭐지? 마지막 인사하러 왔어. 그건 무덤 앞에서 하는 말이잖아. 민서의 손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넌 여전히 참 솔직해. 그래서 내가 널 좋아했어. 그 순간 민서는 병을 꺼내며 외쳤다. 이젠 그만 좀 해, 웃어. 당신은 내가 끝낼 거야.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아버지, 지아였다. 민서와 정우석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민서의 손엔 약병이 들려 있었고 정우석은 미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설명할게, 지아야. 지금 당장 내려놔. 정우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건 위험한 거야. 그 입 다물어. 민서가 소리쳤다. 이 아이 앞에서 그런 연극 그만해. 그러나 지아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무슨 일인데요? 엄마, 왜 저 사람을? 민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정우석이 먼저 말했다. 너희 엄마가 날 죽이려 한단다. 뭐라고요?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이야. 민서가 소리쳤지만 정우석은 이미 지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지아야, 넌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젊었을 때도 그랬어. 사람을 이용하고 버리고 그리고 그 순간 쨍그랑 민서가 병을 바닥에 내던졌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정우석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렸고 그 틈을 타 민서는 그를 밀쳐냈다. 거짓말하지 마. 그만 좀 망쳐. 몸이 부딪히며 탁자 위에 와인병이 쓰러졌다. 붉은 액체가 흘러내렸다. 그런데 정우석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았다.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웃어? 민서가 멍하니 바라보는 사이 그는 바닥에 무너졌다. 숨을 몰아쉬며 그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넌 역시 나를 죽였구나. 지아가 비명을 질렀다. 아빠, 아빠라고 부르지 마. 민서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밤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이 정우석의 저택을 뒤덮었다. 민서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증거는 명확했다. 약병, 와인잔, 지문. 그녀는 침묵했다.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실은 그 누구도 몰랐다. 새벽 3시 경찰서 조사실 안은 묘하게 따뜻했다. 형광등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커피의 쓴내가 공기를 메웠다. 한민서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 살을 눌렀다. 그녀의 눈은 붉었지만 눈물은 말라 있었다. 살해 의도는 인정하십니까? 형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빛을 바라봤다. 약병에서 피의자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형사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혈액에서 동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 심장마비, 명백한 타살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그 약을 들고 갔어요. 하지만 넣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몰라요. 난 와인잔을 만졌지만 그 안엔 이미 뭔가 있었어요. 형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피해자와 당신은 과거 연인 관계였다고 진술하셨죠? 그건 오래전 일이에요. 그리고 피해자는 당신의 딸의 예비 시아버지였다. 그래요. 한민서 씨, 당신이 그날 저택에 들어간 시각이 10시 45분. 피해자는 그보다 10분 전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통화 내역엔 지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지아가? 형사는 자료를 넘겼다. 딸이 당신보다 먼저 저택에 도착한 겁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지아가? 그 아이가 왜 그곳에 있었을까? 그녀는 무심코 손을 쥐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번쩍 떠올랐다. 아빠, 나도 오늘 저녁에 잠깐 갈게요. 하루 전 지아가 웃으며 했던 말. 민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저 예비 시아버지에게 인사나 하러 가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날 밤 지아의 눈빛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정우석이 쓰러질 때 그녀는 아빠라고 불렀다. 그건 반사적인 말이었을까? 아니면 진심이었을까? 다음 날 지아는 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창백했지만 침착했다. 엄마를 만나게 해주세요. 면회실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엔 투명한 유리벽이 있었다. 지아야, 정말 내가.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내가 한 거야. 민서의 숨이 멎었다. 뭐? 그 사람 아빠를 괴롭혔잖아. 엄마도 나도. 그 사람 때문에 집이 망가졌잖아. 민서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아의 눈빛은 이미 평소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 사람은 내 아빠의 인생을 무너뜨렸고 엄마의 청춘을 망쳤고 이제 내 결혼까지 망치려 했어요. 그래서 내가 끝냈어요. 지아야, 그건. 엄마는 약을 가져왔죠. 하지만 내가 먼저 와서 와인에 넣었어요.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마지막이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천천히 죽는 맛. 민서는 입을 막았다. 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안엔 이상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넌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말하면 엄마는 날 막았겠죠. 근데 난 엄마 대신 죗값을 돌려주고 싶었어요. 민서는 유리의 이마를 기댔다. 넌 날 구하려고 한 게 아니야. 넌 스스로를 망친 거야. 그래도 후회 안 해요. 지아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를 지키고 싶었으니까. 그녀의 미소는 슬펐다.
며칠 후 언론은 전 연인 간의 복수극이라 떠들어댔다. 누구도 진실을 몰랐다. 민서는 끝까지 딸의 자백을 부정했다. 그 아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검찰은 냉정했다. 피해자의 와인잔에서 딸의 지문이 검출됐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다. 민서는 결국 자백을 번복하고 자신이 범인이라 주장했다. 약은 내가 넣었어요. 딸은 몰라요.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웠다. 그리고 지아는 세상으로부터 아버지를 지웠다. 재판정. 플래시 세례가 번쩍였다. 전 연인 살인사건, 딸의 예비 시아버지 독살, 언론의 제목들은 자극적이었다. 한민서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흰 셔츠, 수척한 얼굴, 그리고 무표정. 그녀의 머릿속엔 단 한 장면만 반복됐다. 정우석이 쓰러지던 밤, 와인잔이 손에서 떨어지며 붉은 액체가 바닥에 번지던 장면. 그 붉음은 피 같았고 사랑 같았다. 피고인 한민서 씨,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지아가 앉아 있었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손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네. 민서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사람은 잊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죽였지만 살리고 싶었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다. 그 사람은 내 첫사랑이었고, 내 남편의 원수였고, 내 딸의 불행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그 사람을 죽이려 했지만, 동시에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판사는 조용히 물었다. 약을 넣은 게 당신입니까? 민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법정 안으로 뛰어들었다. 엄마, 그만해요. 지아였다. 약은 내가 넣었어요. 엄마는 거짓말이에요. 방청석이 일제히 들썩였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터졌다. 지아야, 안 돼. 민서가 입술을 깨물었다. 지아는 울면서 소리쳤다. 엄마는 내 죄까지 지려고 해요. 그 사람은 우리를 망가뜨린 사람이잖아요. 엄마는 왜 아직도 그 사람을 지켜요? 민서는 손을 뻗었다. 넌 몰라, 난 지키려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미워한 채로 평생을 그 미움 속에서 살았던 나 자신이 싫었어. 그 증오를 너한테 넘기고 싶지 않았어. 지아의 울음이 터졌다. 법정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판사의 책상이 3번 두드려지고 재판은 중단됐다. 그날 저녁 민서는 구치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정말 끝났네. 그 순간 운전석 옆에 교도관이 물었다. 근데 신기하네요. 뭐가요? 피해자 정우석 씨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혈중 수면제 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낮았대요. 독으로 죽은 게 아니라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거랍니다. 민서는 숨을 멈췄다. 그게 무슨 뜻이죠? 즉, 약은 있었지만 치명량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쩌면 그냥 충격으로 죽은 걸 수도 있겠네요. 민서의 눈이 흔들렸다. 차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머릿속엔 그날 밤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정우석이 와인을 마시고 잠시 숨을 고르던 순간, 그리고 그녀를 향해 웃으며 내뱉었던 마지막 말. 이제야 내가 내 앞에 있구나, 민서야.
그 미소는 평생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미움도 욕망도 없는 진짜 사랑의 얼굴. 민서는 눈을 감았다. 그의 죽음은 복수의 결과가 아니었다. 사랑이 너무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죽은 건 정우석이 아니라 한민서의 인생이었다. 가을이었다. 구치소 앞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낙엽이 한 장씩 떨어질 때마다 세상은 조금씩 조용해졌다. 문이 열리고 한민서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짧은 머리, 바랜 회색 외투.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자 잠시 눈을 찡그렸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을. 도시의 공기는 낯설 만큼 평화로웠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번호판을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그냥 걷고 싶었다. 한참을 걷다가 작은 카페 앞에서 멈췄다. 그곳은 오래전 정우석과 처음 만났던 곳과 닮아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오후의 빛,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 2개.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문득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지아였다. 단정한 정장 차림, 단단한 눈빛. 그녀는 엄마를 보자 잠시 멈췄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지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오늘 결혼했어. 민서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 아이랑? 응. 너무 힘들었겠다. 아니, 그 사람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든 그 사람은 달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잔을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그것을 살짝 밀었다. 엄마는 아직 그 사람 미워해?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 미워하려고 너무 오래 썼어. 이젠 그냥 기억만 남았어.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그래. 사람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더라.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그렇게 말없이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흘러 카페 창가에 노을빛이 스며들었다. 그날 밤, 민서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불을 켰다. 먼지 낀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젊은 시절의 그녀와 정우석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녀는 잠시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살며시 뒤집었다. 이제 정말 안녕. 불을 끄고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 바람 사이로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야, 행복해라.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상하게도 이번엔 무섭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미련이 아니라 작별처럼 들렸다. 다음 날 아침 신문 한 귀퉁이에 짧은 기사가 실렸다. 고 정우석 회장의 유언장 공개 전 재산의 일부를 피해자 유가족에게 기부. 민서는 신문을 접어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마치 세상이 아주 늦게나마 사과를 건넨 듯했다. 그녀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속삭였다. 사랑은 남고 사람은 떠난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첫 번째 숨을 다시 들이켰다.